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중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중배입니다. 직장인 괴롭힘 금지법이 지난 16일을 기점으로 시행 한 달을 맞았습니다. 과연 그간의 성과는 어땠을까요? 이슈픽에서 살펴봅니다. 네, 지난 7월 16일부터 실시가 됐었죠. 이 직장에서 일어나는 갑질과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었는데 시행 당시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한 달이 지나는 동안 다소 변화가 된 측면이 있었나요? 네, 유효한 성과들이 있었는데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지난달 16일부터 이번 달 16일까지 총 379건의 진정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근무일 기준으로 봤을 때 하루 평균 16.5건꼴로 진정이 들어온 겁니다. 그만큼 한 달 사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네요. 불과 한 달 사이에 300건이 넘는 진정이 들어왔는데요. 다행히 주저하지 않고 고용노동부의 문을 두드린 제보자들의 용기에 박수를 치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주로 어떤 내용들의 괴롭힘들이 있었나요? 네, 우선 괴롭힘의 유형별로 보면 폭언에 관한 진정이 152건으로 전체의 40.1%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장 높은 것은 역시 부당 업무 지시였습니다. 28.2%를 차지했는데요. 또 험담과 따돌림은 11.9%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행위, 차별 강요, 폭행, 감시 등 다양한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심각한 수준의 괴롭힘은 적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폭언에 관한 진정이 많았다는 거는 다소 충격적인데요. 그만큼 인격적인 모욕이 많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러한 제보들은 주로 어떤 업종에서 주로 발생을 했나요? 네, 업종별로 볼까요? 제조업이 8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회서비스업은 53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 44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제조업의 괴롭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사업서비스업의 제보가 많은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실제 사업서비스업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불과 4.8%에 머물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취업자 수에 비해 진정 건수가 높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사업 서비스업에서 진정이 많은 이유를 살펴보려면 그런 업계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 서비스업은 건물과 산업 설비 관리, 청소, 경비, 경호, 또 장비 임대, 여행사 등의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의 통계를 살펴보면 청소와 경비, 시설관리 노동자의 59%가 절반 이상인데요. 한 번 이상의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만큼 직장 내 괴롭힘이 고질적으로 일어났던 업종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때문에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보다 면밀히 감독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진정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다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할 수 있는 해결책 또한 마련될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 진정의 비율대로라면 직장의 규모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진정을 살펴보니까 영세 중소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가 낸 진정이 159건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또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에는 102건의 진정이 들어와서 26.9%의 비율이었는데요. 50인에서 99인 이하의 기업의 경우 67건에서 17.7%였습니다. 소규모로 운영되는 사업장의 경우 좋게 말하면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이지만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체계적인 인사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에 더 많이 노출됐다,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 지역별로는 대도시일수록 진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서울에서는 119건, 또 경기도에서는 96건의 진정이 들어와 절반이 넘는 56.7%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반면 전남과 제주, 세종에서는 아예 진정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진정이 접수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업장이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물론 진정을 접수했다고 해서 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괴롭힘을 한 주체를 형사적으로 바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제보자의 신고를 무시하거나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준 경우 또 사업주에게 형사상의 그런 경우에 형사상의 처벌을 내리는 건데요.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진정이 접수되면 우선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처리하는 규정이 있는지 또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를 조사한다고 합니다. 만약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적발되면 해당 기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진정에 관해 철저히 조사를 실시해서 제보자에게 더 이상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현재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른바 직장 갑질 이런 것을 줄이는 데 큰 일조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여기에도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셨다시피 작은 규모의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죠. 또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들의 경우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불합리한 조치를 당하더라도 이 괴롭힘 금지법에 호소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 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 하는 그런 여론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들어보니까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유용한 경제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네, 오늘의 키워드는 사일로 효과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일로인데요. 이 사일로는 보통 곡식이나 사료를 저장해 놓는 데 쓰입니다. 그런데 저장은 하는데 각각의 사일로는 이렇게 단절이 돼 있습니다. 예. 이렇게 단절돼 있기 때문에 조직과 조직, 서로 다른 부서 사이에 담을 쌓고 내부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조직 이기주의가 발생하는 그런 직장 내 상황을 얘기합니다. 이 사일로 효과를 처음 언급한 건 파이낸셜 타임스의 편집장이었던 경제학자 질리언 테트인데요. 질리언 테트는 2008년에 금융위기가 발생한 원인을 연구하고 파헤치다가 대형은행의 금융 트레이딩 팀들이 모두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정작 서로 다른 팀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랐고 또 그러하다 보니까 중요한 정보가 사내에 제때 공유되지 못한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금융정보가 단절되면서 금융위기까지 초래된 하나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을 했다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일리 있는 해석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직장 내에서 사일로 효과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네, 바로 조직 내의 어떤 과열 경쟁 때문입니다. 조직 내에서 각각의 보상을 걸고 그렇게 조직이 각각 뛰게 되면 예. 내부 간의 경쟁이 과도하게 일어나면서 사일로 효과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일로 효과가 진행이 되면 부서나 개인 간의 소통이나 협업이 사라지고 예. 조직 전체의 어떤 기강이라든가 조직력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사일로 효과를 자기를 지키려고 벽돌을 쌓다가 오히려 벽에 갇히는 셈이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일로 효과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조직 공동의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조직의 공동 이해가 생길 경우에 어떠한 각 조직 간의 경쟁심은 호감으로 바뀌고 각 조직 간의 협업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 보상 기준을 조직에 대한 기여도로 다르게 설정하는 것도 각각의 폐쇄적인 조직이 그러한 조직 이기주의로 나가는 것을 막는 데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네, 적당한 경쟁은 업무 성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지나친 경쟁은 오히려 패착의 원인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뉴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조직 구성원 간의 원활한 소통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이를 위해서는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뿌리내리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극단적인 상하 관계에서 벗어나 평등하고 인격적인 조직 문화를 만듦으로써 직장 내에서 더 이상 괴롭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종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